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작이 나쁘지 않죠. 우리가 쉬는 사이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명분은 물가였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 CPI, PPI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며 성장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봤을 때 사실은 물가는 핑계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였죠. 이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만기일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기는 수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판단할 때 그날 하루의 데이터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는데요. 그와 무관하게 우리 시장의 상승불이 켜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추측 가능합니다. 코스피 0.4%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2677선 지나가는데요. 전거래일에 1.9% 급락한 걸 생각하면 아쉬운 흐름이지만 다시 힘을 내면서 상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탄력적이죠. 1.4%의 상승으로 893선 지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순매도 폭탄을 터뜨리면서 시장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외국인은 아직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4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기관만 상승불, 매수불을 켜고 있고요. 1,429억 원 순매수 기관 쪽에서만 포착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쌍끌이 순매수가 나옵니다. 지수가 탄력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개인이 이 시각 현재 1,600억 원 가까운 매도 포지션 내놓는 가운데 기관이 700억 원,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인덱스 차원의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소외주, 저PBR주, 밸류업은 여전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시총 상위에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는 종목의 특징은 일단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에 나서면서 바이오에 대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바이오주를 담아가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ST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유입되는 것인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 가운데서는 SKC 담아가고 있고요.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BM 담아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전력 관련 기기 쪽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프로그램 순매수 탑10입니다. 여기에 속한 종목들이 대부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알테오젠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도체 가운데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의 GTC를 앞두고 기대감이 HBM으로 다시 쏠리는 것인지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인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테오젠, 삼바, 셀트리온, ST팜, 삼천당제약까지 수급적으로 과거부터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왔고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배터리도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테마주 여전히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LNF 등 전통 배터리주들도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10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생각보다 강하죠? 네. 왜 강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왔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하락을 해서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뭐 그때 미국도 사실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를 잘 견디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장 열렸을 때 새벽에 열렸을 때 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도 좀 빠졌죠.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FOMC 경계감 여전히 있는데 일단은 뭐 점도표를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올라온 이유는 이제 FOMC는 우려 사항이라고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GTC는 또 희망 사항이죠. 아하,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텐데 5년 만에 첫 대면 행사고 그리고 지금 30만 명 이상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C 매년 있었는데 언론에 언급된 건 아마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TC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매크로 행사라고 꼽히죠. 그 동안은 이제 대면 행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AI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었고 사실은 엔비디아 GPU는 코인 채굴이나 그전엔 게이밍 쪽의 매출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AI는 신산업이죠. 그러면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게 결국엔 이 GTC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개발자들과 같이 뭔가를 협업을 했기 때문에 생태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GTC인데 이번에는 그 넘어서 이제 AI 산업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와서 관련돼서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가서 발표할 텐데 그 내용들을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 강세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좀 빠지니까 또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고 이러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여전히 GTC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나왔지 뭐 나쁜 게 나올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여전히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흔들릴 때 너무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사실은 지나고 나면 좀 후회하실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가 가장 핫한 섹터라고 생각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채우셔야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쉽게 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털리면 안 된다는 강력한 표현을 해주셨고 없다면 채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걸로 보고 있고요.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채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한미나 뭐 이스페타스나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프로텍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그런 애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검사 장비단도 여전히 뭐 펜트론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율 HBM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한 거는 수율입니다. 수율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또 거기 관련돼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것 중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주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E8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공모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좀 한번 주목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8 한글입니다. 한글. 많은 종목들 힌트 주셨습니다. 전통 HBM부터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장비 기업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 테마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인 E8까지 체크받았습니다. 두산 이슈 혹시 보셨나요? 두산이 연속 강세입니다. 이 CCL 이슈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안 쉬는 것 같아요. 모두 양봉 기록인데 먼저 이슈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페타시스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 몰랐는데 이렇게 된 거고 근데 CCL이 뭐냐 그러면 항상
용어를 좀 해석을 너무 안 해줘서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예. 이제 코퍼 클레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이게 한마디로 얇은 동박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그 기판에다가. 그래서 이제 회로선을 그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독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예. 여전히 일단 안 하던 거 그다음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게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 핫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이 단기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두산 어차피 이제 자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한번 또 체크는 좀 해봐야 되고 전체 주가 밸류에이션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수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제가 멘트로만 좀 처리해드렸는데 이 시장에 원래는 EMC라는 다른 기업이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컸는데 그걸 제치고 두산이 엔비디아에 뭐 진입을 했다, 공급을 따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수주를 해서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AI 서버의 CCL 사용량이 일반 서버의 약 8배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계속 보셔야죠. 아직 국내에서 기사화가 많이 안 돼서 사실 저도 이제 원문 자료 찾아서 보는 단계이긴 한데 자, 그러면 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뭔가 신선한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지 의견 주신다면요. 일단 주식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CCL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고 두산이 독점 공급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조정 시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아마 타이밍으로 보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타이밍까지 조금 더 체크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탑10으로 이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테마 섹터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 크게 받는 쪽이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테오젠, 삼바 열어보겠습니다. ST팜까지, 셀트리온도 주주총회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려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되자마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주가 상승을 하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왜 이렇게 강하죠? 근데 강한 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기업에.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미 답을 보여준 회사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CDMO 관련돼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에 상원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죠. 뭐 초당적으로. 예. 거기 안에 그냥 중국 4개의 기업을 콕 집어서 여기랑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시 앱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죠.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그러면 피해를 보겠죠. 근데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또 경쟁 관계고 3, 4등을 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CDMO로는 우시바이오가 앞서지 않아요? 없습니다. 많이 앞서죠. 3인가로 돼 있는데 뭐 마켓시어는 훨씬 더 크고 그래서 결국엔 그 물량을 다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근데 이제 뭐 그건 또 겪어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뭐 반사 이익은 받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CDMO 관련된 한마디로 원재료까지 납품하는 요즘에는 아미코젠까지 또 움직임이 있었고 뭐 레진 만드는 회사인데 배지랑 레진 만드는 회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거의 잊혀졌던 회사들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CMO 쪽이죠? CMO 어차피 이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 원료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규모의 CMO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움직였다. 거기에 또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가 또 FDA 승인을 받으면서 그 약이 빨리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러면 ST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은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아마케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뭐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면 뭐냐? 뭐 알테오젠은 경고 해제돼서 올라가는 거냐? 그냥 답
보였죠. 이제 TP 30만 원짜리 리포트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5월달에 MSCI 지수 편입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지금 허들은 예. 다 넘었어요. 다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랑 유동시총도 다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도 활발히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더 들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로열티 수치 금액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지금 계산하고 있지만 그건 받을 때까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예, 높대요. 그건 비밀로 되어 있고 예전에 머크와 초창기 계약을 했을 때도 예. 이번에는 이제 사명을 밝혔지만 예전에는 명칭도 안 밝혔습니다. 원래 그게 NDA 걸려 있어서 예, 못하죠. 걸려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그게 풀리면서 사실은 알테오젠 드디어 그 말이 맞구나라고 이제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머크였구나. 예, 그리고 저는 뭐 이쪽은 뭐 이제 2026년, 25년 뭐 이렇게 현금 흐름 좋아지는 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높은 자리이긴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냥 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을 택하시는 게. 그러면 네, 다른 좋을 것 종목 뭐 볼까요? 뭐 답안지 이미 보여준 데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같은 회사가 있고요. 어차피 여기도 렉나자가 미국에서 승인 받으면 얀센이 상용화시키면 로열티 수치를 하겠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뭐 생각보다 뭐 폐암 시장이 작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계시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위암은 더 작고요. 뭐 간암이 좀 크긴 하지만 폐암보다 적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세부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없던 거보다는 들어오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주가는 지금 네. 조정받고 이제 올라오는 거라 일단 발표됐을 때보다 빠졌다라는 부분 예.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오는 개별 기업 이슈, 상황, 로열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큰 물줄기가 들어오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가 금리 부분이 정말 지배하는 게 아닌가. 크게 지배받는 게 바이오. 그러면 그 물줄기 차원에서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거는 작년에 바이오를 이끌었던 좀 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거기보다는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건 다 알고 그렇죠. 언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떨어지는 속도도 문제인 것 그렇죠. 같기도 그러면 결국에 시장 금리는 이미 반영해서 내려오다가 올라갔다 이제 하지만 예.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뭐 큰 부담은 없고 부담이 줄 상황만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 수출을 이미 했다거나 예. 아니면 기술 수출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씩 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나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검증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강하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다들 뜬금없는 종목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새로운 걸 찾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에 좀 알려지고 전통이 있는 종목들, 기술 수출 많이 했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줄기를 질문 드린 이유가 큰 물줄기가 온다고 하면 사실은 바이오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기술 수출이나 앞으로 좋아질 모멘텀을 보는 것 같아요. 현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물줄기가 들어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 괜찮고 그렇게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으로 추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은 탑픽이지만 기회를 안 준다면 그 다음에 볼만한 기업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오스코텍 두 가지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